옷장 문을 열어둔 밤이었습니다. 코트를 꺼내 바닥에 폈고 옷감이 숨을 쉬듯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소매 끝을 잡아 펴는데 손끝에 차가움이 남았어요. 옷장 문을 열어두니 방 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겨울 내내 그 자리에 걸려있던 옷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빈자리가 먼저 보였습니다. 옷걸이를 손가락으로 밀었습니다. 철사 소리가 얇게 났고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잊은 사람처럼요. 주머니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동전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안감 쪽 라벨이 눈에 닿았습니다. 세탁 표시가 흐려져 있었고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거기서 보였습니다. 단추를 잠그는 대신 풀어두었습니다. 그게 더 어울리는 밤이었어요. 오늘은 코트를 넣으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코트를 접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무게가 생각보다 남아 있었죠. 옷감에서 약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겨울 내내 밖에 냄새도 섞여 있었고요. 저는 손바닥으로 깃을 눌렀습니다. 깃이 천천히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느린 움직임을 보며 손을 떼지 못했어요. 옷장 안쪽에는 빈 옷걸이가 몇 개 보였습니다. 금속이 서로 기대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낯설었습니다. 옷걸이 사이를 손으로 벌리니 공기가 한번 지나갔습니다. 작은 바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랍을 열어 장갑을 꺼냈습니다. 한 짝이 손에 남았고 나머지 한 짝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려다 그만뒀습니다. 찾는 마음이 오늘은 피곤했거든요. 코트의 주머니를 뒤집어 보니 작은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접힌 채였습니다. 저는 날짜줄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이 싫었어요. 영수증을 다시 접어 주머니 안에 눌렀습니다. 손가락으로 주머니 입구를 잠깐 막았습니다. 그 자국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보내는 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유리에 옅은 김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그리면 금방 지워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난방을 조금 줄였습니다. 코트를 정리하는데 방이 너무 따뜻하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옷장 아래 칸에는 신문이 접혀 있었습니다. 넘기지 않은 면이 위를 향하고 있었고요. 그 위에 코트를 잠깐 올려두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는 게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이 옷은 바닥에 두는 옷이 아닌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시계가 한번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의외로 크게 들렸습니다. 집안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그제야 알았죠. 저는 코트를 들어 다시 무릎에 올렸습니다. 움직임이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코트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손등에 미세한 가루가 닿았습니다. 여기저기 다녔던 날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죠. 옷솔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그게 오늘은 충분했어요. 옷장 안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방향제 향은 이미 약해져 있었고 그 두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말이 줄어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코끝에 닿는 냄새만큼 솔직한 것도 없더군요. 손바닥으로 코트를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옷감이 손 모양을 잠깐 기억했다가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겨울이 지나갔다는 사실이 손끝에서 먼저 느껴졌습니다. 머리보다 손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겠죠.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나요? 코트를 들고 가볍게 흔들어 보았습니다. 팔이 조금 뻐근했어요. 옷감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얇은 종이가 스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어깨 부분을 접으려 했습니다. 어깨선이 단단해서 잘 접히지 않았어요. 손에 힘을 주어도 모양이 고집스럽게 남았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그 부분이 늘 내 몸을 대신 버텨주던 곳이었죠. 겨울 내내 바람을 받아낸 자리였습니다. 안감의 주름을 손가락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손바닥이 천천히 미지근해졌습니다. 옷감이 체온을 붙잡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코트 속에는 아직도 추운 날의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접어두었는데도 그 냉기가 남아 있다는 게 이상하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트를 잠깐 입어봤습니다. 거울 앞이 아니라 방 한가운데서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버튼은 잠그지 않았습니다. 앞선만 겹쳐두었고 목까지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숨이 느려졌습니다. 두꺼운 옷은 몸을 가만히 잡아줍니다. 그게 위로인지 습관인지는 모르겠어요. 코트 안쪽에 실밥이 조금 풀린 곳이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살짝 눌러보니 매끈한 천이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추 하나는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달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급히 잠갔던 흔적 같았어요. 서두르던 날이 여기 남아 있었습니다. 목도리를 두르던 자리가 깃 안쪽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모양은 흐렸지만 저는 그 자리를 알아봤어요.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거기에는 말보다 먼저 숨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은 말보다 정직한 자리에 고입니다. 주머니 안쪽은 따뜻했습니다. 손을 넣으면 늘 그랬어요. 밖이 아무리 차가워도 거기는 달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어디서 왔는지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익숙한 온도였고 익숙하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에서 차가 지나갔습니다. 타이어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가 잠깐 뒤에 조용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낮게 흘렀습니다. 볼륨은 줄여둔 채였고 그 낮은 소리가 방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세탁소 비닐을 꺼내 펼쳤습니다. 비닐이 서로 붙었다 떨어지며 쓸쓸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싫었어요. 비닐을 바로 접었습니다. 너무 반짝이는 건 이 코트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옷은 조용한 것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손목이 잠깐 시큰했습니다. 겨울을 통째로 들고 있는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를 오래 들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저는 코트를 벗어 다시 무릎에 올렸습니다. 내려놓는 자리가 항상 무릎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자리가 따로 있더군요. 손끝이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서두르지 말라고요. 코트를 접다 말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딱히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신발장 위에 놓인 키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고 무게는 가벼웠습니다. 그 키를 쥐면 늘 코트 깃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목을 감싸던 감각이요. 손이 자동으로 깃을 올리던 그 순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몇 해 전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얇게 내리던 밤이었죠.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이었습니다. 우편함 앞에는 전단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종이를 털어내면 가루 같은 눈이 떨어졌고
그 가루가 손등에 닿았다 사라졌습니다. 계단 벽에는 습기가 남아 페인트가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손난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쪽을 손바닥으로 꼭 눌렀죠. 열기가 송금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코트 주머니는 깊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기에도 그냥 버티기에도 딱 맞는 깊이였어요. 그날은 버스가 늦었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가 금방 차가워졌고 저는 서서 기다렸습니다. 코트 자락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요. 그 자세로 꽤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눈이 얇아 발자국이 또렷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올 때도 아까 내 발자국 위를 밟았습니다.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편의점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컵라면 냄새가 유리문 틈으로 새어나왔고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그 조용함이 그날은 오히려 좋았습니다. 현관불을 켜면 노란 불빛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코트를 벗어걸면서 그 불빛 아래 잠깐 섰죠. 따뜻한 색이었습니다. 그런 밤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들어오고 혼자 불을 켜고 혼자 코트를 꺼는 밤들이요. 그래서 코트는 나에게 길처럼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순서의 일부였어요. 그 순서가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현관불은 지금도 노랗습니다. 불빛 아래로 먼지가 천천히 떠다녔고 저는 그걸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습니다. 문을 열 일은 없는데 손이 먼저 갔어요. 겨울 내내 반복했던 버릇이었습니다. 신발장 위 키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쓸 일이 없었는데도 손이 한 번 더 그쪽으로 갔습니다. 현관에 서 있으니 발바닥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슬리퍼를 신지 않은 채였어요.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잡아줬습니다. 코트를 입고 이 문을 나섰던 날들이 몇 번이나 됐을까요? 그 숫자를 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불 아래서 나는 늘 잠깐 멈췄던 것 같습니다. 나가기 전에도 들어온 뒤에도요. 베란다 쪽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코트를 넣을 상자를 찾으려 했죠. 맨 위 칸에는 이불 압축팩이 있었습니다. 손을 넣자 비닐이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그 아래에서 종이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테이프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언제 붙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냄새가 먼저 나왔습니다. 종이와 먼지와 오래된 비누 향이 섞인 냄새였죠. 그 냄새 앞에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삼킨 듯한 느낌이었어요. 냄새는 말보다 먼저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보다 오래 남기도 하죠. 상자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봉투에 넣어둔 채였고 저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조금 눌려 있었습니다. 오래 눌려 있던 자국이었어요.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펴려다 그만뒀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봉투 너머로 윤곽만 보였고 벤치 하나와 나무 그림자가 흐릿하게 있었습니다. 그 옆에 스카프가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꽃무늬였고 한쪽 모서리가 조금 해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펼쳐보니 감촉이 부드러웠습니다. 오래된 천은 이렇게 부드러워지는군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다시 접었습니다. 접는 선이 제멋대로 잡혔습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았어요. 상자 바닥에는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연필 자국이 옅게 남아 글자가 절반쯤 지워진 채였죠. 읽히는 건 두세 단어뿐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읽힌 단어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니, 그것도 조금 많았습니다. 손이 상자 테두리를 더듬었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손끝에 걸리며 작은 통증을 남겼어요. 겨울에는 자주 오지 않던 감각이었습니다. 그 통증이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아프다기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손끝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수납장 문을 닫으려다 다시 열었습니다. 닫는 일이 오늘은 어려웠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어요. 상자 옆에는 방한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창틀에 붙이던 그 테이프요. 투명하지 않고 조금 탁한 색이었습니다. 테이프를 만지니 끝부분이 끈적했습니다. 그 끈적함이 손가락에 남았고 털어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달력은 이미 3장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손은 아직 겨울에 머물러 있었어요. 몸이 달력보다 느릴 때가 있습니다. 코트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는 접힌 선이 많았죠. 오래 입은 옷은 그렇게 됩니다. 상자를 닫으며 손가락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도 가끔은 이렇게 털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지처럼 손끝에서 떨어지면 좋겠어요. 며칠 전 세탁소에 들렀습니다. 코트 끝자락이 눅눅했거든요. 세탁소까지 가는 길에 시장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겨울이 끝나서인지 길이 조금 넓어 보였어요. 발걸음이 그 너비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에는 귤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상자도 조용했어요. 귤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입은 채로 걸었습니다. 목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걸로도 충분한 날이었습니다. 세탁소 유리문에는 손자국이 여러 겹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로 제 얼굴이 잠깐 비쳤죠. 별로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나왔습니다. 기계 소리가 꾸준하게 들렸고 그 소리가 안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정희 씨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흰 종이 봉투였어요. 가볍지만 비어있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제 코트를 한번 보더니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옷은 손이 기억해요. 그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았어요. 짧은 말이 더 깊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웃지도 못하고 봉투만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이 갑자기 뜨거워졌죠. 봉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단추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어진 걸 찾아둔 거였어요. 작은 단추 하나였는데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정희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림질 자국을 손으로 쓸며 자기 일로 돌아갔죠. 그 뒷모습이 담담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고 문을 나왔습니다. 밖에 공기가 더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방금 들은 말을 붙잡아줬습니다. 봉투를 든 손이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종이가 손가락에 스쳤고 사각사각한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에 서서 봉투를 한번 눌렀습니다. 안에 든 단추가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 났어요. 살아있는 것처럼요. 그날은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두었죠. 그 종이 봉투가 하루 종일 거기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한번 봤습니다. 열지는 않고 그냥 봤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였습니다. 코트를 정리하는 오늘 그 봉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책상 위에 아직 있습니다. 단추는 아직 달리지 않았고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남더군요. 손이 기억한다는 말이요. 그 말이 오늘도 손끝에 있었습니다. 코트를 상자에 넣기 전에 안쪽 주머니를 다시 열었습니다. 손이 먼저 그곳으로 갔어요. 나는 늘 거기에 무언가를 넣어두었습니다. 영수증이 아니면 메모였고, 메모가 아니면 이름 모를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접힌 종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영수증이 아니라 짧은 메모였어요. 글씨는 제 것이었는데 지금의 나는 그 글씨가 조금 낯설었습니다. 메모에는 물건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약과 양말과 전구, 그런 단어들이요. 급하게 썼는지 글씨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날짜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끝까지 보지 않았어요. 다 보면 무언가가 확정되는 것 같아서요. 코트를 입고 시장을 다니던 날들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목을 올리고 이 메모를 꺼내보던 날들이요. 그때 나는 늘 바빴습니다. 바쁜 줄도 모르고 바빴어요. 그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코트는 내 등을 따라 늘 같은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발걸음이 빨라도 이 옷은 내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버티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코트가 버텨주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입고 있으면 등이 든든했습니다. 오늘 코트를 넣으려 하니 마치 내 어깨를 먼저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깨가 먼저 알았어요. 상자 바닥에는 신문지를 한 겹 깔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잉크가 묻어 검은 점이 생겼어요. 문질렀지만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워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방충제 봉지를 하나 꺼냈습니다. 향이 강할까봐 종이를 한 겹 더 덮었어요. 코트에는 지금 있는 냄새가 어울렸습니다. 테이프를 뜯을 때 손가락이 잠깐 아팠습니다. 작은 상처가 거기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모르고 지나간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가 코트 안감에 닿자 따끔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작은 자극이었는데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몸은 작은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공간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어요. 채우기 전의 공간은 늘 실제보다 넓어 보입니다. 옷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빈 옷걸이가 한 칸 더 보였어요. 그 칸을 손가락으로 옆으로 밀었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 하나가 집안을 조금 더 넓게 만들었어요. 비워야 넓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코트를 천천히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이 옷은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뚜껑을 덮기 전에 손을 한 번 더 넣었습니다. 안감이 손등에 닿았고 그 감촉이 잠깐 머물렀습니다. 이 옷을 넣는다는 건 무엇을 같이 넣는 걸까요? 물건만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을 끝내지 않은 채로 손을 뺐습니다. 상자 뚜껑을 덮고 나니 방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넓어졌다는 말은 사실 허전하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코트가 있던 자리에 손이 저절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고 그 없음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옷장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확인할 게 없는데도 그랬어요. 손이 먼저 움직이는 버릇이었습니다. 옷걸이가 서로 부딪혀 작은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음을 가볍게 긁었어요. 나쁜 소리는 아니었는데 멈추고 싶었습니다. 상자 옆에는 테이프 끝이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끝을 다시 눌렀습니다. 붙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그 소리를 듣자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잠이 와서가 아니었어요. 다른 무게였습니다. 코트를 입으면 늘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자세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손이 숨겨지면 마음도 조금 숨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그랬습니다. 번호표를 쥐고 앉아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거기 손을 두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그랬어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을 때 내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겨울에는 그런 장면이 많았습니다. 말보다 숨이 먼저 나오는 날들이요. 몸이 말을 앞질러 가는 날들이었습니다. 코트가 없으면 그 손을 어디에 둘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봄이 되면 알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옷장을 열었다 닫으며 손을 잠깐 쉬게 했습니다. 그게 오늘의 방법이었어요. 더 좋은 방법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끓였습니다. 컵을 꺼내는 소리가 났고 저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니 가슴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런데 손끝은 계속 차가웠어요. 가슴과 손끝은 다른 속도로 따뜻해졌습니다. 전화가 울릴 것 같아 휴대폰을 뒤집어 두었습니다. 울리지 않았어요. 조용한 게 다행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로등 아래로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얼음이 아니라 비였어요. 그 차이가 오늘은 크게 느껴졌습니다. 겨울 내내 저 가로등 아래를 지나쳤습니다. 코트 깃을 올리고 발걸음을 줄이며 불빛 아래를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바라봤습니다. 통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보는 빗줄기가 달랐습니다. 상자 옆에 앉아 손바닥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그 무게가 낯설었어요. 내 손이 이렇게 무거웠나 싶었습니다. 코트를 넣는다는 건 정말 옷만 넣는 일일까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목이 조금 잠겼어요. 억지로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두었어요. 오늘은 그래도 됐습니다. 상자를 수납장 아래 칸에 밀어 넣었습니다. 나무가 살짝 울었어요. 그 소리가 작게 방 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손을 한번 털었습니다. 끝난 일처럼 보이게요. 그렇게 하면 끝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옷장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새 옷을 걸지도 정리를 더하지도 않았어요. 오늘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다만 문을 닫을 때 손잡이를 조금 오래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따뜻함이 올 때까지요. 그게 오늘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주방 불을 끄고 거실 불도 줄였습니다. 집이 금방 조용해졌어요. 어둠이 아니라 고요함이었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 비 냄새를 들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고 저는 그 공기를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코트 없이도 숨은 들어왔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오늘은 그게 확인이 됐어요.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약통을 꺼내 놓았습니다. 물을 조금 더 따라 놓았고 그 물컵이 탁자 위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달력 밑에 끼운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워 올리며 허리를 굽혔어요. 그 자세가 오래됐다는 걸 몸이 먼저 알려줬습니다. 현관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신발은 가지런했어요. 오늘은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현관이 먼저 보였습니다. 겨울 동안 내 발이 거기를 자주 지나갔으니까요. 코트를 입고 나가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는 그냥 현관이었습니다. 라디오 전원을 껐습니다. 소리가 사라지자 집안이 더 깊어졌어요. 소리가 없어야 들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작은 불빛이 켜졌고 그 불빛이 오늘 밤을 지켜줄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 종이 봉투가 있었습니다. 단추가 든 봉투요. 저는 오늘도 열지 않았습니다. 내일 열어도 됩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어요. 단추는 거기 있을 테니까요. 대신 컵을 씻어 말리고 수건을 가지런히 접었습니다. 손이 할 일을 찾았어요. 손은 가만히 있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양말을 벗었습니다. 발끝이 조금 따뜻했어요. 하루가 거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리고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풀렸어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고 그게 좋았습니다. 상자 속 코트도 그대로일 겁니다. 접힌 채로 조용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겠습니다. 급히 말하지 않겠어요. 나는 내일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당신도 오늘 하루 조용히 접어두고 싶은 게 있나요? 상자를 닫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방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았는데 넓어진 자리가 허전했어요. 코트를 넣는다는 건 옷만 넣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손끝의 온도도 있고 말하지 못한 날들도 있고 그냥 버텼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 계절을 내려놓는 일은 조용하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멈추게 됩니다. 뚜껑을 덮기 전에 손을 한 번 더 넣고 문을 닫기 전에 손잡이를 조금 더 잡고 그렇게 작별을 늦추는 버릇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버릇이 어쩌면 다정함인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것들에게 조용히 인사하는 방식이요. 오늘 밤 당신도 무언가를 접어두었다면 그 손끝이 조용히 쉬기를 바랍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도 조용히 머물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밤에도 이 자리에서 만나요.